미숭산성을 찾아서 1. 불사이군 안동장군 이미숭. 고령군 쌍림면과 합천군 야로면의 경계에 있는 미숭산은 고려말 이성계군에게 끝까지 저항하며 지조를 지키다가 순절한 이미숭 장군의 넋이 잠들어 있는 산이다. 동국여지 승남 대동문양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미숭산은 비운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산이다.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미숭이란 사람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에 대항해 군사를 모으고 이 산에 성을 쌓아 고려를 회복하는 싸움을 벌였던 곳이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이성계 쪽으로 기운 상태였기 때문에 장군은 결국 고려 회복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순절했다고 전해진다. 이 산의 8부 능선상에 군사조련장으로 이용 가능한 넓은 평탄지명과 정상에서 보면 주변의 사계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고 적의 접근이 어려운 천연 요새로 지형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군사 전략가로서 뛰어난 안목을 가진 장군이 이러한 전략 전술상의 이점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곳 미숭산을 최후의 보루로 정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산에는 장군과 관련된 유적과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 당시 이성계에게 기울어진 대세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장군의 불사이군의 충절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당시의 대결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정상 주변에 미숭산성의 성터와 성문의 잔해가 있고 성문터 옆에 샘물도 있다. 이 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후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용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몽고와 왜구에 침입되는 주변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와 몸을 피했으며 조선시대에는 통신수단으로 봉화를 올리던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는 유서 깊은 산성이다. 해마다 봄철이 오면 이 산의 8부능선 상에서 정상 부위까지 철쭉꽃이 군락으로 피어 아름다운 장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산 북쪽 비탈 문수봉 일대에는 여름철에는 고사리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오르내리는 산이다. 미숭은 장군의 생전 이름이요. 호는 방곡으로 고려의 대문호였던 정의품인 문화실랑 평장사 문순공 이규보의 사대손으로서 고려 충무광 2년 1346년 개경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고려시대의 백관을 총괄하던 정의품 상서좌복야의 벼슬과 안북장군을 지낸 이연이며 어머니는 평강채씨 정사품 예부시랑 채윤의 따님이시다. 장군은 어릴 때 정몽주 선생의 문인으로 사서오경 등 경학을 전수했는데 선생은 장군의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가 뛰어나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문무를 겸비한 제목이니 나라가 어려운 때를 만나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꾸준히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이성계에 저항했던 미숭 장군에 대한 기록이 미미하여 자세한 관력이 남아있지 않지만 북방 오랑캐의 침략과 왜구의 노략질이 있을 때마다 전장에 나아가 공훈을 세워 마침내 안동장군 종 3품에 오를 수 있었다. 여말에 이성계가 여진과 왜의 침략을 막아 명성을 얻고 급기야 요동정벌중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원명 교체기에 친명 정책을 내세워 정도전, 권람 등 신진 사대부 세력과 규합하여 고려의 충신들과 왕족을 살상하고 공양왕 4년 조선왕조를 개국하였다. 이때 미숭 장군은 이존호, 박신, 병계량과 더불어 그 불의에 항거하였다. 그는 충청도 니산에서 이성계 휘하의 정도전 군사와 일전을 하였고 국수봉화 성사년 경북 성주 등지에서 계속 항전하였으나 병력수의 열세로 승산이 없자 물러나와 이곳 미숭산에 진을 치고 성을 증축하기에 이르렀다. 장군은 이곳에서 병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모아 군력을 증강하여 고려왕조 재건을 꾀하였으나 때는 이미 이성계의 조선왕조 건국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형세가 되어버렸다. 장군은 고려왕조 재건이 그의 뜻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이에 실망한 나머지 순절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진서장군을 위시한 휘하 장수들이 만사가 끝임을 깨닫고 순사함단에 몸을 던져 장군을 따르니 잔류 장병들은 모두 3355 해산하고 말았다. 후세 사람들이 장군의 충의를 추모하여 장군의 이름을 따서 산 이름을 미숭산으로 이름하였다. 장군은 조선왕조에 굴복치 않고 결사항전하였으나 장군 생애의 모든 사실과 행적은 고려왕조실록이나 조선왕조실록에 전혀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실로, 정기나 많은 설화 속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역사적 거인으로서
을을 중의하고 오직 고려왕조 재건을 위한 충절의 일념으로 생애를 마친 점은 중국 은나라의 백이숙제의 절이도 비할 바가 아니다. 장군의 묘소는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미숭산 산성내의 각검릉에서 고령군 쌍린면 용일이 마을 뒷산에 이장하여 안장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후일 자손들이 이 일대를 새거지로 삼았다. 사단법인 합천양토사 연구회 회원들이 2009년 2월 26일 이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이 마을 이장 이정태 당시 68세 씨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영접하고 먼저 미숭 장군의 묘소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 마을에서 미숭산 쪽으로 15분가량 가파른 능선길을 따라 오르니 안동장군 여주의 공희 미숭지묘라는 비석이 세워진 장군 묘소를 찾을 수 있었다. 오랜 세월 풍우한 설이 지나간 흔적이 역역한데 봉분 밑에 석축이 둘려져 있고 무덤 앞 양쪽에 무인석이 묘소를 수호하고 있으며 무인석 안쪽으로 2개의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었다. 망주석은 왕릉과 상류층의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무인석과 함께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앙적 기능을 가진 석조물이다. 장군 묘소를 참배하고 하산하여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기다리고 있던 이정태 씨가 다시 방곡 제실을 안내해 주었다. 마을 동쪽 한쪽에 자리 잡은 제실에는 입구에 증조, 조부, 부까지 장군의 선대 3위의 제단석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제실 안대청마루 입구 벽면에는 안동장군의 호를 딴 방곡제실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다. 여기서 편액은 널빤지 위에 그림이나 글을 새기고 방 안이나 문 앞에 걸어놓은 액자를 의미한다. 이 편액은 여주 이씨 문 중에 어떤 분이 제1공화국 때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를 받아 현판을 만들어 걸었다고 한다. 휘호를 부탁한 사람이 안동장군 후손이고 또 이를 마다하지 않고 일필의지로 써준 이 대통령이 태조 이성계의 후손인 전주 이씨임을 생각할 때 460년이 지난 그때까지 양가에 무슨 수건이 남았을 리는 없을 것이나 나는 이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니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만상은 양단 없이 원흉으로 돌아간다는 불법의 이치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행이 제실에서 내려오면서 이정태 씨는 이 마을에 대한 내력도 설명해 주었다. 이 마을은 처음 여주 이씨 40세대가 집성촌을 이루어 오순도순 살다가 도시로 많이 떠나 지금은 타성씨와 함께 한 마을 25세대가 살고 있고 그중 장군의 후손들인 여주 이씨는 겨우 6세대만 남아 선영과 방곡제실을 돌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이 마을의 주민들이 처음 모여 살 때 진흙으로 만든 장군의 소상을 모신 신사를 세워 충절을 기리면서 이 고장의 수호신으로서 추모했다고 한다. 미숭산성의 장군의 유적과 유물 2009년 3월 21일 토 합천양 토사연구회에서 김밥과 간단한 음료를 준비하여 6명의 회원들이 장군의 유적을 찾아 합천 야영장에 차를 주차하고 미숭산에 올랐다. 이른 봄이라 아직 날씨가 약간 쌀쌀했지만 진달래 꽃망울이 서로 다투듯 터져나오고 노란 산수유와 하얀 목련이 산정에 오르는 가파른 길 옆 여기저기에서 피어나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대규모 한우 양축 농장을 경영하는 하수갑 회원이 며칠 전 화난 소에 떠밀려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는데도 우리들 건각보다 빠른 걸음으로 가장 먼저 올라 성 남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대문 앞에서 바라본 성곽은 2000년 이후 근간에 쌓았는데 아직 복원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저 돌만 남대문 쪽으로 대략 2.5m 높이로 쌓여진 상태다. 성곽을 둘러본 후 나중에 알았지만 성문은 남대문 외에 동문과 서문, 소서문이 그 흔적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성돌 위에 있어야 할 방어시설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4군데의 망루와 치성, 포루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망루는 성곽 가운데 주변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곳, 즉 성 밖의 적의 접근이나 동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오늘날의 전방관 측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고 치성은 성벽을 돌출시켜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인데 치성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위치마다 포루를 세워서 적의 공격을 차단하도록 성이 구축되어야 방어시설이 완비된 축성이라 할 수 있다. 고려 때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어 포 제작이 가능한 시대였으나 미숭산 각검릉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포의 유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군이 이성계 군사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면서 포를 장비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포로는 당시에 구축되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 외에도 이성계 군사와 결사항전의 의지로 미숭산성을 증축하고 병조를 조련하며 고려왕조의 일편단심 충절을 지켰던 장군의 숨결이 서린 유적이 산성 여기저기에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은 오랜 세월의 풍화와 분별 없는 사람들의 개간으로 그 자취들이 비록 매몰되거나 사라진 것들이 많지만 장군이 순절한 자리를 찾아 그 후손들이 암석에 새긴 여주의 공희미숭자정지지의 현장과 장군의 뒤를 이어 7인 장졸들이 꽃잎처럼 떨어져 최후를 마친 순사암 등의 여러 가지 유적이 보는 이로 하여금 장군의 통한을 말없이 대변해주고 있다. 성체 장군이 이 성을 증축할 때의 고령, 성주, 합천, 삼가 인부들이 동원되어 너비이칸 혹은 상칸으로 지형의 높낮음에 따라 성을 쌓기 2년간이라고 하며 성문은 동문, 남문, 서문, 소서문으로 4개 문이며 서북쪽은 천연의 절벽인 요새를 이루고 있다. 성체의 길이는 1.5km이며 성곽의 넓이는 약 45,800제곱미터 13,860여 평, 표고는 733.5m이다. 이 산성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성이 천연 요새의 요건을 갖춘 지형임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군의 일상 채취가 스며있는 유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동 장군의 피 맺힌 한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 근간에 경북대와 계명대 사학자들이 미숭산에 올라 이 유적들을 답사하고 지난 역사를 탐구하고 있다. 여주 이씨 장군의 후손들이 비록 생업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살더라도 그의 충절과 그가 남긴 미숭산성의 유적에 큰 긍지를 가지며 오늘을 살고 있을 것이다. 망향대 남대문에서 성내 동편 쪽으로 약 100m쯤 되는 곳의 성 아래 고령군 쌍림면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큰 집채만한 큰 암석이다. 지금은 그 흔적이 미미하지만 미숭장군은 이곳에 흙과 돌로 사람의 2길 이상으로 높게 쌓고 중앙에는 큰 반석을 깔고 그 반석 위에는 남북선을 새겨 고려의 수도 개경의 방향을 만들고 여기에 또한 여국 조왕릉의 좌양을 열로 새겼으며 그 밑에는 향전배처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곳을 만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에 올라 여조왕위를 차례로 송축했으며 또한 북두칠성을 향하여 분향하면서 여조 회복을 천지신명께 기원했다고 하는 장소이다. 고려를 향한 미숭장군의 일편단심 충절을 느낄 수 있는 유적이다. 달가감 이 바위는 산성 서쪽 제일 높은 곳의 뾰족한 바위 위에 얹혀있는 바위로서 그 위에는 장정 45명이 앉을 만한 큰 바위이다. 여기가 해발고도 733.5m의 산 정상으로 야로 지역을 거의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언제부터인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요원이 상주하는 곳이다. 장군은 이 바위 위에서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에 있는 월광사 석탑을 보고 활을 당겨 화살이 석탑에 이르면 이 바위가 먼저 깨달은 듯이 앞뒤로 약간 움직이면서 딸각 소리를 냈다 하여 달가감이라 부르고 있다. 1913년 산 아래 나무꾼들이 이 바위를 장난삼아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더니 그 마을의 청소년들이 우연히 큰 화를 받은 일이 속출하므로 마을 사람들은 그 화근이 달가감을 밑으로 떨어뜨린 탓으로 알고 다시 본래 자리로 올려두었으나 옛날과 같은 작동은 없고 소리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신빙성 없는 하나의 전설이다. 이 바위 위에 올라 월광사 3층 석탑을 바라보았으나 육안으로는 하나의 점으로 축소되어 보일 듯 말 듯하고 월광사지 앞 천년 노송만이 그 희미한 윤곽을 겨우 드러낼 뿐이다. 거기서 월광사탑까지 장군이 활을 쏘아 맞추었다면 활의 사거리가 오늘날의 소총 사거리보다 더 멀리 날아가야 가능한 것을 어찌 이리 무모한 전설을 만들었을까 싶다. 그러나 전설은 그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이 있는 것이니 그런대로 이해할 뿐이다. 연병장 이곳은 남쪽 성문에서 우측 성곽을 따라 50m쯤 가면 제법 넓은 평면이 전개된다. 광장 정도는 아니어도 여기서 병사들이 훈련한 곳이다. 이 연병장 주변에는 돌로 줄을 이어 훈련장 구역을 표시하고 또 엎드려 활을 쏠 때에 은신한 석대도 온전히 있었다고 한다.
월광사 3층 석탑. 이 탑은 대가야국이 562년에 신라에 패망하고 마지막 태자인 월광이 만국의 한을 안고 불교에 귀의하여 지금의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천변에 월광사를 창건하였는데, 탑의 형식이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3층 석탑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월광태자가 세운 탑이 아니고 학계에서는 9세기에 세운 탑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장군이 달가감에서 화살을 날려 이 탑의 상륜부를 떨어뜨렸다고 하여 지금까지 사표탑이라 불리고 있으며, 지금도 월광사 앞도량에는 수명천년을 헤아리는 노송세그루와 함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동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운양로. 이 길은 동성문 밖에 있는데 산 아래에서 이 높은 산성까지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진 길이다. 그 당시 군량미와 기타 물품 등을 운반한 길로 지금은 고령군 쌍림면과 연결된 통로로 그쪽 방향에서 올라오는 등산객들이 드나드는 산행 코스인데, 야로면민과 쌍림면민들을 동원하여 이 길을 이용해서 물품을 운반했다고 하니 그 당시의 백성들의 부역과 장군 휘하 병사들의 노고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길이다. 애기암. 월광사 앞 천변 바위를 표적으로 진서장군이 활을 쏘고, 이때 미숭산 성두에서 안동장군이 준마를 타고 달리면 언제나 화살과 같이 준마가 도착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장군이 준마를 타고 달려 그 바위에 도착하였으나 화살이 없는지라 준마의 우둔함을 체크하여 칼을 빼어 말머리를 친 그 순간에 휭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오는지라 장군은 화살보다 더 빠른 준마를 죽인 것이 너무나 애석하여 한동안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하여 세인들이 그 바위를 지금까지 애기암이라 부르고 있다. 야로면 월광마을의 최순시공은 이 바위가 월광사 앞 천변소에 있는 큰 바위로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각검능. 우리 일행이 이날 고령군 쌍림면과 연결된 등산로를 이용해 달가감에 이르는 팔부 능선상의 주마대 한쪽 끝에 이르니 고분에 사용된 남은 석축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곳이 발굴 전에 장군의 무덤이었던 각검능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발굴되기 전에 이 능은 석실로서 평소 장군의 침실이었다. 장군 사후에 장병들이 해산하면서 장대석으로 15에서 16간 석방을 만들고 방마다 병기와 일용품 등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고대 진시황의 여상과 같이 봉축을 만들었는데, 능상에는 낙낙장송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고 한다. 일제 때 야로면에서 이곳에 뽕나무를 심기 위해 개간하면서 잇목이 벌채되었다고 하며, 이때를 전후해서 무덤이 도굴되어 그 안에 있었던 유물도 상당수 도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후 경북 고령군 소재 사단법인 고적보존회에서 정식으로 이 무덤을 발굴하였을 때 고려군도와 갑옷, 쇠로 만든 활, 창, 고려자기, 옥류, 옹기, 직기 등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때 출토된 유물 중 일부는 고령초등학교의 학생교육용 보조제로 기증하였다. 그러나 이것들도 그 후 6.25 전란 중 전부 없어지고 말았다. 순사암. 안동장군 외 7인이 같은 마음으로 고려조 회복을 꾀하다가 장군이 순절하자 이성계가 잔류장졸들을 수차 불렀으나 불응하고 굴복치 않고 진서장군, 최신 등 7인이 이 산성 북방의 절벽 암상에 나란히 서서 백이숙제가 어떤 사람이던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함께 울고 같이 떨어져 죽으니 그 바위 낭떠러지 밑에 피 묻은 흙 속에 대나무가 피어났다고 하며, 지금도 그 피 묻은 새죽이 남아있어 망고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후인은 이 바위를 칠인덤 또는 북두칠성 같다 하여 칠성덤이라 지금도 부르고 있다. 우리 일행이 이날 이 바위 위에 올라 절벽 아래를 내려다볼 때 바위 하단의 바닥이 너무 요원하여 삼천궁녀가 나당 연합군에 쫓겨 꽃잎처럼 떨어져 죽었다는 부여의 부소성에 있는 낙화암보다도 더 아득한 현기증을 느끼게 했다. 행정당국의 미숭상 관리 현황과 전망. 관할인 경상남도에서는 미숭장군의 후손 이규호 도지사 재직 중인 1983년에 미숭산을 경상남도 기념물 제67호로 지정하고 해인사 국립공원 관광권의 일부로 관광단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1985년부터 착공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완공을 보지 못하고 기초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이를 토대로
안동 장군의 충절을 교훈으로 하는 상교육장으로 청소년 야영훈련장을 건설, 매년 수많은 청소년에게 충효의 교육장으로 삼고 있다. 2007년 7월 31일에는 합천군과 고령군의 양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 도의회 의원 등이 합천군청 2층 회의실에 모여 미숭산 연결도로 개설 및 미숭산 관광단지 공동개발 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합천에서 해인사간 직선도로 개설, 국도 33호선 조기완공, 고령군 쌍림면 용동의 김면장군 도암서원과 세계문화유산의 보고 해인사와 미숭산과 월광사를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에 있고, 나아가 미숭산 산성복원과 미숭장군의 동상 건립 및 자연휴양림 조성 등 미숭산과 연결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미숭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조성하여 자랑스럽게 선보일 날을 기대해도 좋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여주이시 문집 등